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테슬라가 $1000를 돌파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인데요. 과연 지금의 테슬라는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밝혔습니다.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타사 전기차 차량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 중인 하나, 그리고 전기차의 가장 큰 약점 중인 하나는 바로 이 인프라 시스템, 전기차 충전소였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기차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다른 전기차와 나눈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까지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자사의 그런 기술력과 인프라를 다른 기업들과 특히 이 자동차 업계에서 100년 이상을 유지해오고 있는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과 나누겠다는 것은 역사가 20년이 채 되지 않은 기업에게는 사형 선고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 테슬라는 2010년, 2011년 전기차를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 가지고 내세울 때에도 이 전기차의 기술력을 다른 기업들과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무료로. 원하는 만큼 거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전기차는 지금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술을 모두 다는 아니죠. 거의 다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혁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고, 특히 테슬라가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유명하고 엄청난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는 테슬라의 제안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크지가 않았고요. 지금처럼 환경에 대한 이슈,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시장 역시 자율주행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에너지 동력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자율주행이 전기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동차 안에서 뭐 석유라던가 혹은 수소를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변환 장치가 없는 이상은 아직은 전기차가 자율주행에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지금까지는 그러한 주장에 어떠한 반박을 들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더 나아가서는 저는 수소 연료차 역시 이러한 변환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충분히 자율시장에 이제 뛰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테슬라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미 전 영상에서도 밝혔죠. 저는 5년 뒤에 그리고 10년 뒤에는 테슬라가 애플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와 애플은 정말 비슷한 면모가 많습니다. 먼저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폰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결국 이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와 iOS라는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통해서 한때는 세계 1위의 시가총액 기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도 전 세계 탑5 안에 무조건 드는 그런 기업이 된 상황인데요. 고작 10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10년 만에. 그럼 이 핸드폰 시장보다 10배는 더 큰 자동차 시장을 먹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자동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자율주행 플랫폼 역시나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될까요? 앨런 머스크가 밝혔던 것처럼 이러한 매출액과 판매량을 정합해 봤을 때 전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략적으로나마 10년 뒤에는 지금의 애플의 8배 이상의 매출액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뒤에는 지금의 애플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이 테슬라 역시나 하드웨어와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나오는 이 소프트웨어의 파워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더 나아가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기술뿐만 아니라 이 하드웨어적인 모든 것, 소프트웨어적인 모든 것을 이 테슬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거의 대부분을 외주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이런 아이폰 흥망성쇠에 따라서 중국의 여러 기업들,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기술을 테슬라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판매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조금씩은 더 외주를 주고 있는, 특히 배터리 같은 부분은 이제 외주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테슬라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테슬라의 가치를 좀 직접적으로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테슬라의 중고차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통의 이 중고품들,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고요,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중고품도 굉장히 비싸죠. 가격이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 역시나 가격이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보통의 자동차는 2년만 지나도 감가상각이 40% 이상이 됩니다. BMW 역시나 감가상각이 40%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테슬라는 고작 13%, 2년이 지나도 약 한 1억 원에 테슬라 자동차를 샀다고 한다면 2년 된 자동차, 중고차를 8,700만 원에 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이폰보다 오히려 더 강한 경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계에선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테슬라의 모델 시리즈가 제로백이 2.5초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한 번에 500km 이상을 간다. 장기적으로 10만 km 이상을 갈 수 있는 배터리를 거의 다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술력 역시나 매우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상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은 바로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은 테슬라가 유일해요. 그냥 자동차, 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물론 자율주행 기술력만 봤을 땐 이 구글의 웨이모도 뒤처지지 않는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구글의 웨이모는 테슬라와 다르게 미국 내에서만 돌아다니고 있죠. 구글이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국이라던가 중국, 유럽, 일본과 같은 다양한 지역에서 이 지형 지물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고 그 나라의 문화에 맞는 운전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도 주구장창 이러한 데이터를 얻음으로써 결국 웨이모와도 오히려 더 격차를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매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만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테슬라를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가가 고평가되었다, 이 부분에서 그렇게 말했죠.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 특히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때도 이미 분석을 해드렸어요. 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 테슬라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특히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이 테슬라는 유일하게 소프트웨어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드웨어의 가격을 내리더라도 이 소프트웨어로서 충분히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률을 키울 수 있는 회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드웨어, 그러니까 자동차 자체를 제로백은 2.5초인데 아반떼 가격 3천만 원에 판매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지 않고는 못 버틸 수 없는, 사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 역시나 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BMW, 벤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자사의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화웨이, 갤럭시, 이러한 스마트폰이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빌려 쓰는 것처럼 이런 소프트웨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빌려 씀으로써 사용료라던가 로열티를 내면서 제품을 빠르게 파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 그건 자동차 회사마다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중에 몇몇 기업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판매하는 자동차에서도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깔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가 또 테슬라로 가게 된다. 지금의 구글이 데이터를 크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구글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에서 빨려 들어오는 이 데이터
양이었던 것처럼 테슬라 역시나 그러한 흐름을 통해서 결국 자율주행 쪽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까지 이 자동차 업계 그리고 우주산업 쪽에서는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을 이러한 제 생각을 주가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테슬라의 공장은 한 국가에 치우쳐지지 않죠. 유럽, 중국, 미국 등 여러 이제 국가에 이제 지점 형식으로 공장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최대의 매력적인 요건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테슬라를 본다면 이 스페이스X를 빼놓을 수는 없는 건데요. 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CEO가 일론 머스크라는 점에서 동일한 점이고, 또한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합작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그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스페이스X는 이제 우주선 발사 비용을 10분의 1 정도로 줄임으로써 역시나 테슬라가 가성비로 승부하는 것처럼 이 스페이스X 역시나 가성비로 충분히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분석해드릴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진그룹의 버진 갤럭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 우주 개발 부분에서 전 세계의 탑3가 있죠. 이 3개 기업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 그리고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그리고 버진그룹의 버진 갤럭틱이 있습니다. 이제는 곧 우주여행 산업이 현실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3개 기업은 막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스페이스X의 이런 인공위성 시스템을 통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오지에서도 제3세계에서도 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자율주행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테슬라는 독보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주가는 이러한 흐름으로 이제 말해주고 있다. 저 역시나 400달러 때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걱정에 불과하겠지만 이 유상증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슬라의 판매가 아무리 잘 되고 있다고 하고 매출의 성장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테슬라를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는 그런 양보다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양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면 오히려 그 유상증자를 받아내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전에 지금 같은 뜨거운 시기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갭 상승을 불러일으키면서 신고가를 내는 시기에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다가 다시금 조정기가 왔을 때 조금씩 잡아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각자의 스타일의 문제지 맞고 틀리고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가 팩토리, 테라 팩토리를 짓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돈이 필요할 것이고,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현재는 돈 잡아먹는 기계인 것처럼 결국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멀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항상 참고하시면서 제 투자를 해 나가신다면 저는 도움이 반드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테슬라의 분석이었고, 자율주행에 대한 분석이었고, 더 나아가서 인공위성에 대한 분석, 그리고 버진 갤럭틱의 기업 분석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